안녕하세요. 제2회 한중장기대항전 진행을 맡은 김봉철 프로입니다. 한국과 중국 장기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실력을 겨루는 한중장기대항전은 한국과 중국 대표가 각각 8명씩 선발되어 8대8 풀리그로 진행됐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대항전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승부에 대한 의지가 강력했는데요. 특히 제1회 대회에서 한국이 승리를 가져온 만큼 이번 대회에 임하는 중국 선수들은 서력을 다짐하며 대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대회 첫 번째 경기를 해설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대회 정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대국으로 진행된 2회 한중장기 대항전. 각 라운드별 8경기를 동시에 진행했으며 총 8라운드가 치러졌습니다. 우승은 각 라운드별 승점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대국 방식은 대국 시간 제한이 없는 대신 200수 제한하고 승점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개인 시간은 20분,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1라운드 대진 결과 보시겠습니다. 1경기와 8경기에서 중국의 조청룡 선수와 등궁정 선수가 완승으로 각 7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4경기와 6경기에서 최진호 선수와 김영기 선수가 완승을 거뒀고요. 3경기 이병현 선수, 5경기 정원직 선수, 7경기 송은미 선수가 점수승을 거두면서 1라운드 결과 승점 합계 한국 28점 대 중국 24점으로 한국이 아슬아슬하게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1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 나선 두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은 한국의 김경중 구단입니다. 구로지부 소속의 귀마 공격형 기풍이고요. 1회 세계인 장기대회에서 16강에 오른 바 있습니다. 초는 중국의 조청룡 6단입니다. 길림성 영길시 소속 귀마 공격형 기풍입니다. 5회 세계인 장기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으며 1회 한중장기 대항전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경중 선수, 조청룡 선수 모두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인데요. 과연 2회 한중장기 대항전에서는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을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회) 한중대항전 1라운드 1경기 김경중 선수 대 조청룡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오늘 이 대국 한번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1라운드 경기라서 아마 두 선수 모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선 조청룡 선수가 초를 잡고 김경중 선수가 한을 잡고 시작되는데요. 자, 첫 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첫 수는 서로 이제 찾기를 확보하면서 일단은 주고받았고요. 조청룡 선수는 마가 진출하면서 이제 정용포진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중 선수도 진마가 진출하면서 정용포진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면포가 왔을 때 귀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면포를 하면서 이제 정용포진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프로 선수들이 대국을 할 때 한 수 한 수 선수들이 이런 다음 행마를 예측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같게 뒀거나 이제 틀리게 뒀을 때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청을 하시다 보면 기력이 이제 느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면포를 했을 때 과연 김경중 선수는 어떤 수를 뒀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뭐 귀마가 나올 수도 있고 면포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귀마가 나왔을 때에는 우진에 있는 포를 면포로 하면서 변형포진을 둘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요. 면포를 했을 때는 무난하게 정형포진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초에서는 조를 쓸어서 상위 중앙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한에서도 귀마가 진출하거나 병을 쓸어서 대응을 할 텐데요. 네, 김경중 선수는 귀마가 먼저 진출을 합니다. 자, 이제 초에서 당연히 상위 진출하거나 이제 마가 나갈 텐데요. 여기에서는 상위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병을 선수로 걸어주는 게 이제 초에서는 선수를 잘 활용하는 그런 행마죠. 한에서는 병을 당겨서 합병을 하거나
병을 올려서 대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병을 쓸어서 합병을 하는 식으로 많이 두죠. 여기에서 이제 초의 선택이죠. 귀마가 진출을 하거나 이제 다른 수를 두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조청룡 선수는 귀마가 진출하는 수를 뒀습니다. 상대의 응수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한에서도 상리 진출하면서 대응을 했고요. 이때 궁을 내리면서 이제 대응을 했는데요. 궁을 내렸을 때 한에서 반응을 안 하면 이제 차가 올라섰다가 다시 양차 합세를 가겠다는 게 일반적인 귀마 대 귀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에서도 차가 진출했고요. 초차가 올라서서 양차 합세를 하러 오기 전에 먼저 차대 요청을 하면서 묶여있는 병을 좀 해소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초에서는 차가 올라서서 언제든지 양차 합세를 갈 수 있다는 걸 시사했고요. 자, 한에서 살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좌안궁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양차 합세를 왔을 때 병을 밀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차대를 붙이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초반 16수 포진을 이제 완성하고 있는 단계죠. 포진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초에서는 현재까지로는 양차 합세를 하는 공격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에서는 이제 차가 올라서고 안궁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차가 진출해서 차대하는 방식, 혹은 차가 이제 양득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우사줄에 붙으면서 말을 달라고 해서 이 찾기를 차단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양차 합세에 대한 이 수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해도 한에서 이제 수비가 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포진을 완성하고 중반 전투를 위한 형태 싸움이 시작되겠죠. 초에서는 차를 뽑으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나중에 양차 합세를 한 다음에 이제 상대가 병을 민다면 이 차가 옆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네, 이제 김경중 선수는 양차 합세, 차가 진출한 수를 무시하고 일단은 좌안궁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살을 넣고 포를 뒤로 넘긴 다음에 이제 병을 쓸어서 합병하면서 묶인 차를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에서는 사 넣고 포 넘기는 수, 두 수 정도 전에 뭔가 공격을 빨리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초에서 공략을 했을까요? 네, 조청룡 선수는 일단은 이 차를 한번 쫓아봤습니다. 뒤로 물러선다면 이제 차가 양차 합세 가는 수, 그 다음에 살을 놓고 이제 차를 씌운 다음에 병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뒤로 물러서 달라라는 건데요. 한의 선택은 말을 달라는 겁니다. 말을 달라고 했을 때 상이 진출하면 그때 차가 다시 한 칸 피하면서 양득을 또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살을 넣어서 대응했을 때에는 찻길이 막히기 때문에 우변병에 대한 양차 합세가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이 진출했을 때에는 이제 포를 넘겨서 또 양득을 한번 시도하는 수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초의 선택인데요. 상이 진출했을 때에는 포를 넘기는 수가 조금 이제 싫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공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이 진출하기보다는 살을 넣어서 안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을 넣으면서 대응을 하니까 찻길이 자동으로 막혀버렸죠. 한에서는 안궁을 하고 충분히 차대하는 식으로 묶인 병을 풀 시간이 있다는 거죠. 네, 살을 넣으면서 대응을 했고요. 졸이 진격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졸을 쓰는 게 선수가 되겠죠.
조를 쓸면서 이 외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를 쓰는 수가 이제 선수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이 상이 조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올려서 대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귀마 대 귀마에서는 마가 진출하면서 좌진에 있는 이 병을 양득하겠다는 게 또 강력한 그런 공격 방법이죠. 한의 대응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한에서는 포를 뒤로 넘기면서 우변병을 쓸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마가 드디어 진출합니다. 네, 이렇게 중반 전투에 접어들었는데요. 초에서는 일단 한의 좌진영, 양득을 한번 노리는 전략을 짜고 있고요. 한에서는 빠르게 안공을 하면서 이 묶여있는 병은 해소를 했지만 우진영이 강력한 대신 좌진영이 조금 불안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차를 달라고 한 상황에서 차가 다른 곳으로 피하면 상으로 양득을 하는 수가 초에서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차가 이제 멱을 막으면서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초에서는 궁을 틀어서 이제는 포를 넘기고요. 우진에 있는 포를 좌사줄로 넘겨서 이 차를 한번 쫓겠다는 거죠. 조리 피하면서 포로 차를 쫓았을 때 차가 피하면 양득을 한다든지 네, 이런 수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한에서는 차대 요청을 합니다. 이 초차가 피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갈 길이 좀 좁아서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에서는 이 차대의 요청을 이제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네, 역시나 차대를 받아줬고 한에서도 포로 이제 차를 취하면서 대응을 했고요. 자, 이제는 좌진영에서는 초가 좀 이제 공격을 하는 상황이지만 우진영에서는 뭔가 이제 초의 조리 부족하고 양포가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형태죠. 일단 조를 쓸어서 대응을 했고요.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네, 귀포를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좌진영에서만 잘 지키면 한은 우진영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형태죠. 초반이 끝나고 중반전 형태 잡는 부분인데요. 한에서는 초의 우진영, 초에서는 한의 좌진영을 서로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를 초에서 하포로 넘기고 우진포를 좌사줄로 넘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에서도 미리 포를 넘겨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수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병을 당겨서 대응을 했는데요. 네, 상이 진출하면서 병을 걸어줬습니다. 상이 언제든지 병을 취하고 마로 취했을 때 포가 넘어오면서 네, 공성 라인을 한번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한에서 대응수가 나왔습니다. 상으로 조를 취하면서 대응했고요. 이건 조리 상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취했을 때 차가 와서 조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 네. 이 상이 병을 취하는 수가 좀 많이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병을 당기면서 이제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좌진영을 좀 보강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포가 넘어서 마를 걸었고요. 마가 뒤로 빠지거나 병을 당겨오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병을 당겨왔을 때에는 이제 나중에 포가 넘어오고 차가 쫓긴 이후에 양득을 당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가 이제 빠지거나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김경중 선수는 진출하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초에서는 당연히 포를 넘겨서 상대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겠죠. 이제 졸이 피하면서 차를 노렸을 때 네, 초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마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양귀마 형태를 갖추겠다는 의도가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전에 초의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제 조를 쓸어서 차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제 차가 피하는 곳이 이제 중요해졌죠. 네, 차가 어디로 피할지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전에서는 한 칸 옆으로 피하면서 상을 달라고 했네요. 자, 상을 달라고 했을 때 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포가 넘어와서 지킨다든지 네, 이런 수순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상이 바로 병을 취하면서 들어갔네요. 그러면 병이 상을 취하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네, 여기에서도 상을 취하지 않고 말을 한번 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가 일단은 차를 쫓으면서 대응을 했고요. 차가 조를 달라고 이제 온 게 아니라 쭉 피하면서 대응을 했죠. 네, 상으로 살을 취하면서 뭔가 한에서 이제 취했을 때 초의 공격이 좀 되는 느낌이죠. 말을 취하면 취했을 때, 네, 이 부분에서 상이 또 빠져나오면서 살 수 있는 부분. 자, 병이 말을 취하면서 들어갔고요. 난타전이 시작되는데요. 초에서는 이 병을 취한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병을 취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병은 조를 취할 수 없다는 거죠. 장군 때문에. 자, 귀마가 진출하면서 대응을 했고요. 다시 포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초의 공격이 좀 먹혀드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포로 차를 쫓는 부분에서 이제 차가 중앙으로 와서 상을 달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조를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변화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이제 실전 대국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조를 쓸어서 차를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차가 중앙으로 오면서 대응을 했죠. 차가 조를 선수로 거는 수가 좋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실전 대국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상을 달라고 했는데 조를 달라는 게 선수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조를 달라고 하면요. 이 조를 살리는 건 좀 어렵죠. 조를 피하게 된다면 이제 상이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이 조를 이제 걸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졸은 결국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초에서도 이제 반격이 들어갈 텐데요. 어떤 수냐면요. 마가 병을 취하면서 이제 차를 걸어주는 수입니다. 포장군 때문에 병이 마를 취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에서는 이 차를 살리기 위해서 조를 취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상이 병을 취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마로 취했을 때는 졸이 상을 지켜주면서 또 마를 쫓기 때문에 차가 상을 취하면서 난타전이 들어갈 건데요. 이때 마와 상이 동시에 걸렸기 때문에 마가 진출하면서 이 포와 상을 걸어주는 수가 있죠. 포와 상이 걸렸을 때 이제 포가 도망간다면 차장군의 외통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도망가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궁이 들어오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자, 궁이 들어왔을 때 초에서 마로 포를 취할 수도 있고
이제 포를 넘겨서 또 이 차를 한번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에서 이제 한의 중앙 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에서 이 조를 달라고 하는 수가 좋아 보였지만 고민 끝에 이제 조를 달라고 간 게 아니라 상을 달라고 가면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를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초의 공격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김경중 선수가 상을 달라고 간 수가 결국 노련했다라고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차가 졸 달라고 가는 수를 확인했고요. 실전에서는 상을 달라고 갔죠. 계속해서 실전 대국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